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1일 자, 종합 브리핑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체코 대통령 만나서도 원전 세일즈 프랑스 넘어서 30조 사업권을 가져올까라는 기사 저희 더 퍼블릭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나토 참석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0일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체코 정상하고 만나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참여를 희망한다는 의중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국제 입찰을 체코가 진행해 왔는데 최대 4개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원전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프랑스 2개사가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경험을 벌이고 있고 이달 말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와 메텔린의 각 2기씩 그리고 총 4기의 이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이 해외 업체들로부터 이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체코 원전 수주는 대한민국 GDP의 1.5%포인트에 해당되는 3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자, 업계에 따르면 이 한국은 가격 경쟁력과 해외 수출 실적이 또는 프랑스는 안정성과 기술력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 다만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체코와 같은 유럽 국가라서 정치적 이 영향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이 세일즈맨을 자처한 윤 대통령의 외교력이 중요할 것으로 평가된다라는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 DC의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그리고 영내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고요. 작년 9월 제78회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국과 체코 정상회담 이후 약 10개월 만에 정상회담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체코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다양한 레벨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고 특히 양국 간 교역 규모가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체코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사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코가 추진 중인 고속철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 고속철 같은 경우는 최근 대한민국이 수주를 했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지금 수출을 하는데 체코에도 이 고속철 우리나라 고속철을 수출을 하려고 세일즈를 하는 것 같습니다. 파벨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왔고 이를 토대로 상호 관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 특히 기존의 협력 분야를 넘어 디지털, 사이버, 전기차의 배터리, 그리고 철도, 첨단 기술 등의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철도라는 부분을 언급한 거 보니까 사실상 이 지금 체코로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지금 추가 수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우리나라와 체코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서 엄중한 우려를 표했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그리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 지원을 위해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이 야당의 김승원 의원이 있어요. 야당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이 세종메디칼 자회사 제네이셜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자, 이건 김영일 저희 부장이 보도를 했는데, 저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당시 바이오 헬스케어 제품 개발 업체 제네이셜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물질에 대해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 안전처장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김승원 의원 뭐라고 대답했냐? 검찰개혁에 앞장선 야당의 법사위 간사에 대한 정치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와 거머쥐차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검찰은 국민 생명에 위해를 끼친 문재인 정부의 보건농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TV조선이 지난 9일하고 10일 어제까지, 그저께부터 어제까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자, 코스닥 상장사 세종메디컬의 자회사인 이 제네이셜 최대 주주인 강모 씨, 이 사람은 경희대 교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모 씨는 문재인 정부가 한창 코로나19 치료제하고 백신 개발에 주력할 당시였던 2021년 9월 그 식약처에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 중인 그 물질에 대한 임상 시험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식약처는 이걸 보완 요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강 씨가 2021년 10월 초 여성용품 업체 대표, 무슨 여성용품이라 하면 무슨 여성용품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여성의 뭐 어떤 무슨 생리적인 것을 보조하는 업체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여성용품 업체 뭐 이런 사람들, 뭐 김어준 씨 뭐 이런 뭐 이상한 뭐 이런 업체인가요? 이게 뭐죠? 여성용품 업체? 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좀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 용품을 꽤 이렇게 다루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성용품 업체 양모 씨에게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이 나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청탁하면서 9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억 원 상당의 현금과 함께 양 씨 회사의 전환사채 6억 원 상당을 인수하는 방식이었는데, 강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9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이 양 씨는 평소 이 친분이 있던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에게 로비를 부탁했고요. 김승원 의원이 당시 이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이를 요청하니까 식약처는 보름 만인 10월 말 제네이셜이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 중인 물질에 대한 국내 2상,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확보한 이 양 씨가 이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면은 충격적인데, 임상시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승원 의원을 통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과 김승원 의원이 나눈 대화를 캡처해서 보여줬다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제네이셜이 김승원 의원에게 인사치레를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이 대화 녹취록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거죠. 양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작년까지 환경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회 여가위 원장,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등을 받기도 했답니다. 검찰은 앞선 지난해 5월 양 씨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법원이 왜 영장을 기각했느냐?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수수된 금전의 성격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기각을 했습니다. 다만 양 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했다는 강 씨, 앞서 말씀드린 강 씨, 이 사람은 그 경희대 교수라고 불렸던 이 강 씨는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구속 기소가 됐어요.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2월 8일 특경가법상 배임 그리고 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강 씨를 구속 기소했는데, 검찰은 이 청탁 의혹 외에도 강 씨가 신약의 임상 시험이 승인됐다는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고, 또 임상 시험 과정에서 동물 실험 자료를 조작해서 이 허위로 특허를 취득하고 이를 빌미로 수십억 원대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려 한 범행도 이 혐의로 넣어서 함께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제넨셜 관계자는 그 저희 더 퍼블릭의 취재 반론 취재에 뭐라고 답했느냐, 임상 승인 로비를 청탁했다는 의혹은 완전히 사실 무근이다. 저희 직원들도 여러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금융계좌도 다 조사를 했는데 전혀 나온 게 없었다. 저희가 그만큼 뇌물을 줄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부분도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임상시험을 통해 연구해 보겠다는 계획에 대한 요청이었고, 일종의 연구 계획에 대한 승인 요청이었는데 이걸 승인받기 위해 막대한 돈을 주면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탁을 했다던가 뇌물을 줬다던가 이런 부분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돼서 기소 내용에도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김승원 의원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경기도 소재 한 대학교에서 개발한 코로나 백신이 식약처 내 알력 싸움으로 임상 승인이 지연됐다는 민원이 있어서 문자 메시지 형식으로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기억은 있다.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해야 할 소임이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 알리는 건 국회의원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고 저는 이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이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자 어디까지가 민원이고 어디까지가 이 직권남용인지 그리고 알선인지 이게 좀 모호한데, 임상 승인이 식약처 내 알력 싸움으로 지연이 됐다면 어떤 알력 싸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는 게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 본인이 보좌진을 시켜서 이런 민원이 국회의원실로 들어왔으니 이 부분을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게 맞겠죠. 정식 공문을 통해서. 아니면 들어오라고 해서 그 민원에 관한 실체 파악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문자를 보냈다. 그럼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고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가지고 특히 이제 지난 21대에도 민주당은 거대 여당이었고 또 야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은 오해를 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승원 의원 또 뭐라고 했느냐? 혹시나 민원으로부터 제가 알지 못한 어떤 후원금이 한 푼이라도 있는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수차례 확인했지만 10원 한 장도 없다. 제 통장을 살펴본 검찰도 잘 아는 명백한 사실이다. 검찰도 사건을 마무리하니 한 번은 검찰청에 방문해서 상황을 말해달라고 했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 갑작스럽게 실명을 거론하며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됐고 검찰개혁에 앞장선 야당 법사위 간사에 대한 정치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와 검언유착이다. 검언유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본인은 충분히 해명을 했고 10원 한 장도 없고 10원 한 장도 받은 바 없고 로비한 적도 없다. 그런데 그래서 한번 나와달라고 했고 그래서 사건 마무리를 위해 나가줬는데 그 사이에 실명을 거론하면서 의혹이 보도됐으니 이거는 정치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이고 검언유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검언 유착이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왜 그러는지는 좀 궁금한데, 일단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뭐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다 라고도 했다는데, 도대체 왜 이 검언유착이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그 전 이재명 전 대표 또 이제 검찰의 뭐 강압적 수사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기억나고, 그 민주당 인사들은 검찰에 소환되거나 기소되거나 이런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하면 그때마다 이 검찰 개혁을 계속 꺼내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비슷한 상황인지 아닌지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검찰 관계자 김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TV조선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국민 생명에 위해를 끼친 문재인 정부의 보건농단이다. 이게 사실이면 이거는 그 국민 임상 뭐 2상 3상 뭐 이런 정도지만, 이게 2상 3상이 되면서 이 회사에 또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이런 사안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상장을 하게 되고요. 2상 통과하고 3상 통과하고 상장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득이 붙을 수가 있죠. 이 회사가 이제 상장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종메디칼의 자회사니까, 세종메디칼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로서 충분히 얘기거리가 되겠죠. 네. 자, 오늘 그 마지막 소식인데, 지금 우리나라 이 방산이 굉장히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하나그룹, 하나그룹의 하나그룹이 이제 조단위 수출을 하고 있다. 잭팟이 터졌다. 그래서 우리 산업부의 홍찬영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천궁에서 K9 자주포까지, 하나그룹의 연이은 조단위 수출 잭팟이다. 잭팟이 터졌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의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이 최근 연이어 조단위 수출 쾌거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 글로벌 시장에서 한화의 무기와 기술력 위상이 굳어졌다는 평가인데, 한화는 향후 미래 무기 체계로 수출 품목을 더 확대하고 계약 경쟁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이제 미래 무기 체계를 갖추게 되면 이제 한화가 말하자면 어벤져스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이제 스타크사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방산 업체가 되는 게 아니냐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하나그룹은 하나그룹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9일 루마니아 국방부하고 부쿠레슈티 현지에서, 이 지역명인가 봅니다.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 현지에서 1조 3,828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에 달한다고 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전체 매출의 14.8%에 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K9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군을 포함한 이 세계 10개국이 사용하는 베스트셀러 자주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지를 굳건히 하게 되는 수출 계약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를 제외하고 K9을 도입한 국가는 이제 호주, 이집트,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튀르키예, 그리고 폴란드, 핀란드, 핀란드, 핀란드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호주,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쿼드죠, 인도 태평양 정책에 들어가 있는 나라인데, 이런 우리와 굉장히 우호적이고 우호적인 국가들이 우리 K9 자주포의 성능을 믿고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이제 보면은 K9 왜 이렇게 다들 이걸 못 써가지고 안달이냐? 바로 K9 자주포 여러 장점 때문인데, K9 같은 경우는 155mm
155mm, 155mm라고 하죠. 155mm 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기 호환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52구경이어서 미군의 M109보다 긴 사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화를 통해서 최대 발사 속도가 8발로 그 M109의 4발 대비 2배 속도 갖췄다고 합니다. 1분에 8발이겠죠. 그래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에 따라서 현지 업체랑 협력해서 K9 자주포 54문, 54대라는 게 얘기죠. 그리고 K10 탄약 운반 차량 36대 등을 오는 2027년부터 순차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한화 시스템은 그 LIG 넥선과 사우디 천궁2 다기능 레이더 수출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야, 이걸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이 SA, MSAM, 뭐 이게 하도 뭐 사드라고 읽고 뭐 그래가지고 원래 사드라고 읽는 게 아닌데 그 약자인데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 LIG 넥선이 지난 2월에 그 사우디하고 맺은 천궁2 수출 사업인데 천궁2 일개포대는 MFR 그리고 수직 발사대 그리고 교전 통제소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 한화 시스템이 MFR을 공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MFR이 뭔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내용이라. 자, MFR은 뭘까? MFR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이더, 다기능 레이더를 MFR이라고 하네요. 다기능 레이더. 그러니까 다기능 레이더 부분 천궁2 수출을 하는데 거기서 MFR이라는 다기능 레이더를 공급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한화 시스템하고 LIG 넥선이 맺은 계약 규모는 약 8억 6,68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원. 그래서 한화 시스템의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48.7%에 해당된다. 한화 시스템의 두 번째 조단위 공급 체결인데 2022년 아랍에미리트에 그 약 한 1조 3천억 원 규모의 천궁2 다기능 레이더 MFR을 수출한 바 있는데 이 천궁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탄도탄 요격을 위해서 교전 통제 기술, 다기능 레이더의 추적 기술, 다표적 동시 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 등이 적용돼서 북한 탄도탄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핵심 무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드 같은 경우는 고고도 방어 체계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우리 대기권과 가까운 지역을 하는 거고 이제 천궁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도, 저고도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복잡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레이더 한 개로 그 전방위 다수 표적에 대한 쫙 탐지를 하고요. 그리고 얘네를 추적을 하고 얘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 추적된 것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구분을 하고요. 거기서 또 미사일 유도 미사일 또 하고요. 또 요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하는 아주 복잡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천궁2의 MFR이라는 장비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이 레이더의 받침대, 발사대도 이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한화 측 같은 경우는 호재에 안주하지 않고 향후 미래 무기 체계로 수출 품목을 더 확대하겠다. 그리고 계약 경쟁에도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겠다. 그리고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곳곳을 지키는 K 방산의 상징처럼 돼버렸는데 레드백 계약으로 또 다른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중동,
유럽, 동남아 이런 다양한 지역의 경량형 AESA 레이더, 해양 무인 체계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 무기 체계까지 수출 품목을 확대해서 해외 방산 시장에 입지를 공고히 다져나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특히 이제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비해서 한참 뭐 이제 수출 규모는 적겠지만 어찌 됐든 이게 수출이 물꼬를 제대로 터가지고 끊임없이 잘 이어져 오고 또 이제 한화 측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레드팩을 해서 끊임없이 추가 계약을 이뤄내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레이저 기술을 또 한화에서 이 또 레이저 요격 기술을 이제 개발을 다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승승장구를 해서 우리나라 방산이 세계에서 우뚝 서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한화가 전국 각지에서 이제 매년 그 뭐 불꽃놀이 쇼도 이렇게 하고 사회공헌 사업도 하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데는 한강변에서 불꽃놀이 쇼 크게 해서 많은 분들이 그 구경하러 가시기도 하는데 나쁜 짓만 안 하면 나쁜 짓만 안 한다면 이 한화 같은 경우 열심히 우리가 응원해드려야죠. 뭐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나쁜 짓을 한 대로 또 처벌 받으시고 나쁜 짓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우리나라의 그 방산의 자존심을 한화가 좀 세워주길 또 LIG에서 또 같이 세워주시길 넥선이죠. LIG 넥선하고 같이 해주시길 빕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